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비트코인이 하룻밤 사이에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 넘게 폭등해 있다면 주식이었다면 상상조차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걸 진지하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달러가 수직으로 치솟는 끝판왕 상승장, 바로 오메가 캔들입니다. 오늘은 이게 헛된 희망인지 아니면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인지 끝까지 얘기해 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김선우입니다.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먼저 용어부터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차트에서 하루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캔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주 강한 상승장을 뜻하는 오메가 캔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오메가 캔들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오메가, 끝, 완결, 더 이상 없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하루에 10만 달러 이상 수직 상승하는 끝판왕 캔들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오메가 캔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된다고 느끼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닐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걸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공급 쇼크, 그리고 유동성의 진공.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 이건 누군가가 정한 게 아니라 코드에 영원히 새겨진 숫자입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중앙은행도 이 숫자를 바꿀 수 없죠. 게다가 2024년 4월 네 번째 반감기를 거치며 하루 신규 공급량은 3.125 BTC 수준으로 또다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해 왔어요. 2016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2017년 2만 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2020년 반감기 이후 2021년 6만 9천 달러라는 당시 최고가를 찍었죠. 매번 반감기 이후 12월에서 18개월 역사는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급의 플레이어들이 등장했습니다. 2025년 1월 단 한 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19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으며 ETF가 한 달 동안 사들인 비트코인이 51,500개, 같은 기간 최고로 새로 나온 물량은 13,850개, 공급의 3.7배를 수요가 먹어치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위 자산운용사 뱅가드, 이 회사는 오랫동안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다, 우리는 절대 안 한다고 버텨온 회사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그 뱅가드가 가상자산 관련 ETF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 손을 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상황을 비트코인의 악재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파는 사람은 사라지는데 사려는 돈은 폭발하고 있는 거죠. 얇아진 매도 물량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가격이 계단식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처럼 수직으로 오르는 일, 그게 오메가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지금 당장 오메가 캔들이 뜰 수 있을까요?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첫째, 시가총액의 한계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6에서 7만 달러 언저리라면 하루에 10만 달러가 오르려면 단숨에 150% 폭등을 해야 합니다. 이미 수조 달러 규모의 시총을 하루 만에 2배로 팽창시킬 돈이 한꺼번에 쏟아지긴 현실적으로 힘들죠. 둘째, 차익 실현의 벽입니다. 10만 달러, 15만 달러마다 이 가격에 팔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만든 이 거대한 매도벽이 수직 점프를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전통금융의 제동장치입니다. 현물 ETF로 주식시장과 연동된 지금 가격이 폭발적으로 오르면 서킷 브레이커가 강제로 작동해 시장의 열기를 차단합니다. 그렇다면 오메가 캔들은 그냥 허구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메가 캔들이 진짜 말하는 건 단순한 가격 폭등이 아니라 화폐 가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달러, 유로, 원화, 누군가의 결정 안으로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이 돈들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가치를 잃어가고 있죠. 심지어 2026년 다보스에서는 브릭스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금과 비트코인을 계속 비축한다.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지금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 지금은 기적처럼 보이는 숫자가 미래엔 그냥 단신 뉴스로 스쳐 지나가는 날, 그날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JP모건도 시장 안정 시
2026년 비트코인 가격 17만 달러를 제시했고요. 코빗 리서치 센터도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2026년 비트코인이 최대 17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죠. 이건 암호화폐 유튜버의 희망 섞인 전망이 아닙니다. 전통 금융권이 숫자를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8년 다섯 번째 반감기가 옵니다. 블록당 보상은 또다시 반토막이 돼서 1.5625 BTC로 줄어듭니다.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후 12에서 18개월 안에 강세장이 왔습니다. 이번엔 여기에 기간자금, 국가비축, ETF라는 전례 없는 변수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결국 오메가 캔들은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종이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발행량이 완전히 고정된 비트코인이 새로운 기축자산으로 자리잡는 거대한 경제적 전환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기적처럼 보이는 그 숫자가 미래의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뉴스 한 줄로 스쳐 지나갈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이 생각보다 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트럼프가 자본의 흐름을 이동시키기 위한 은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전격 체포하는 것도 모자라서 동시에 뜬금없이 덴마크의 그린란드 매입을 다시 강요하고 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CNN이나 공중파 뉴스에서는 이걸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야욕이다, 석유를 노린 전쟁이다, 혹은 단순한 독재자 처단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쇼핑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국가의 장부, 즉 밸런스 시트를 통째로 갈아엎는 국가 단위의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2026년 미국의 부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월가의 영웅 레이 달리오의 분석처럼 부채 사이클이 끝자락에 이르자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죠. 달러라는 종잇돈의 신용이 흔들리는 이 정체절명의 시기에 미국이 선택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이를 버리고 실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1월 3일 마두로 체포, 1월 4일 덴마크 그린란드 매입 압박, 1월 7일에 발표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선언까지 이 모든 건 하나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의 흐름을 이해하시려면 미국 내부에서 진행된 대형 기관 투자자의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금지 선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훌륭하죠. 블랙록 같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투자자들이 우리 서민들이 사야 할 집을 다 사버리니까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지고 월세가 너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입장에선 야, 기관들 이제 부동산에서 손 떼! 라고 발표한 건데요. 당연히 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의 움직임과 이 법안이 반드시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금융의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기업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기업들은 남아도는 현금 유동성을 어디에 파킹해놨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덩어리가 큰 미국 부동산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들의 전용 주차 자리 중 하나를 정부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 사용되었을 수천, 수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 말은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건데 주식시장은 이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AI 거품론으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 부채율이 높아 채권은 매력이 없고 갈 곳을 잃은 이 거대한 유동성을 받아줄 덩어리가 크면서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인 거죠. 그런데 기업들이 방법을 궁리하던 와중 미국 정부가 대놓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미국 청산예탁결제원 DTC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겐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기업 전용 네트워크 RWA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고여있는 자본을 움직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비트코인 2억, 3억 가는 게 목표라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을 넘어선 더 거대하고 본질적인 패권의 이동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라 전력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라고요. 이게 당장 들으셨을 땐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신용을 기반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쪼가리였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로봇이 일을 하는 세상이 올 거고 이를 움직이는 건 종이가 아니라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즉 전기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진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의 본질인 겁니다. 왜 트럼프가 이 시국에 갑자기 델타포스를 베네수엘라로 보내고 덴마크한테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언론은 영토 확장이라 떠들고 있지만 머스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초대형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인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끈적한 중진류는 AI를 돌릴 발전 연료이고 그린란드의 만년설은 불타오르는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수인 겁니다. 결국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있는 거죠.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켰고 트럼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앞서 강조했던 DTCC와 캔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건데요. 기관들은 썬팅 짓게 된 자신들만의 프라이빗 체인을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블랙록이나 JP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쓰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신원이 인증된 기관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노는 프라이빗 체인을 쓰면 개인 투자자들은 캔톤 네트워크에는 우리가 투자도 못하고 이걸 알아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게 될 텐데 맞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틈새가 존재합니다. 기관들이 자기들끼리 지하 고속도로에서 돈을 굴리더라도 결국 그 유동성을 현금화하거나 외부로 빼내려면 반드시 일반 국도인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건 가능성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절차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들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빠르고 거대한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하죠.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의 화폐는 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DP인이라 불리는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가 결합되어야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기관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텐데요.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코인은 단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그 종목이 뭔데? 라고 답답해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종목을 딱 정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종목을 찝어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이 그물에 걸리는 코인이 있다면 그게 바로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히든 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히든 코인을 저는 영상에서 공개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남들에게 공유해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저 또한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한 달,
2달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이 종목을 그냥 공개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아깝다는 심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였습니다.